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간만에 멀리 좀 드라이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방송을 건너뛰려고 그랬는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이 나와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어제 미국에서 전화 텔레포니 컨퍼런스로 리플사하고 SEC 간의 법정 심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핵심 심리의 주제는요, 공정한 공지, 이제 이런 건데, 이건 제가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4,000명이 넘게 전화 라인이 다 듣고 있었고요. 이제 열기가 상당했던 거 알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가벼운 소식으로요, 이제 SEC의 MOU 진행이 이제 가능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MOU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관련 자료 프리빌리지 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MOU를 이제 시행을 할 때 이제 언제 어느 기간 누구와 이제 정확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SEC가 일방적으로 MOU를 사용하는지 공정하게 사용하는지 판사님이 자료를 다 전부 다 보고 확인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이제 SEC의 MOU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판사님의 그 네브론 판사님의 제가 성향을 보면은 엄청나게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정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지만 제 증거주의니까요. 근데 거기서도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증거주의 판사님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선생님들로 치면은 스탠다드가 이제 조금 엄격한 이제 이런 선생님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제레미 호가님이 오늘 그 법정 심리에 대해서 이제 깊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분의 설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핵심 쟁점이 SEC가 리플사가 이제 XRP 증권 문제에 관해서 2012년하고 2015년에 리플사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적어도 2012년에는 XRP가 증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받은 법률 자문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3분 40초, 44초예요. 한번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은데 그 부분이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뜻 들으면은 SH가 직접 리플사한테 편지를 직접 보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건데 제가 한 대여섯 번 들어봤거든요. 몇 번 돌려보니까 문맥상 SEC가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다른 변호사가 보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텔레포닉 들어보신 분들이나 한번 더블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리플사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은 카피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리플사는 여기에 항변으로 이제 두 가지 강한 스탠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렇죠. 계속 주장을 했고 미국 재무부, 핀셋, 여러 나라 등등 이제 ODA 케이스 상당히 백업 그 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로는 공정한 공지가 SEC 측에서 없었으니까 이 케이스가 무효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정한 공지는요, 페어 노티스 디펜스 이제 오늘의 그 쟁점이었는데, 이제 페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평하게 누구한테든지 쉽게 그리고 다 알아들 수 있게 공지를 충분한 시간으로 다 이제 다 알아둘 수 있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제레미 호가님이 볼 때는 SEC는 가면 갈수록 페어 노티스는 배제를 시키고 증권이 아니냐 이제 이 문제로만 끌고 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공정한 공지 부분에 있어서는요, SEC가 불리하기 때문에 리플사 요청 페어 노티스 디펜스를 삭제시키려는 이제 의도로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는요, 이제 페어 노티스 공정한 공지는 3월에 리플사가 SEC한테 우리한테 제대로 증권 관련 문제 이야기한 적이 있냐?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어제 심리까지 끌고 와서 SEC는 이제 작전을 바꿔서 2012년 때부터 이제 변호사들한테 XRP 증권 가능성 법률 자문 받은 거 있지 않냐? 그거 달라는 건데 그 코미디 같죠. 자기들이 갑자기 뒤통수 때려서 소송 걸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헛소리 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SEC 홈페이지 가면은 첫 번째 미션이 소비자 보호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이게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리플사가 주장하는 건요, 페어 노티스 디펜스, 공정한 공지 방어.
이제 그런 신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SEC는 모션 투 스트라이크, 리플사가 주장하는 공정한 공지 방어를 삭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많이 가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페어너스 노티스 디펜스 공정한 공지 방어 이제 이게 리플사의 손을 들어주면요 이제 이번 소송 자체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끝나냐면은 증권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고 법이 원래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으로 판매가 되었더라도 감독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SEC죠. 그래서 너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으니까 이제 공정하게 공지가 없었다. 제대로 공지를 못했으니까 이 케이스는 무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조금 더 예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유치원 그 친구들이 화단에 있는 꽃을 막 뽑아버렸어요. 그 유치원 앞에 있는 거. 근데 애들이 그게 장난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제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제로 콜라입니다. 저는 콜라를 상당히 좋아했는데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설탕을 멀리하다 보니까 제로 콜라가 맛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투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큰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이 필연적으로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코인 포트폴리오 이제 오픈 요청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보족들이 받은 XRP 방송만 처음부터 한 거고요. 제가 만약에 지금 막 어디 투자해라 그랬으면은 저나 이제 방송 듣는 분이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제가 욕도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요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넷번 판사님의 말로는요 SEC가 공정한 공지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 같다. Lack of clarity, 명확성 부족이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레미 호가님의 말로는요 이제 판사님의 이런 답변은 원래는 리플사 변호사가 해야 되는 말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말을 한 거로 봐서는 판사님 입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오늘 이제 심리 핵심 쟁점이잖아요. 여기 이제 공정한 공지에 대해서 리플사 손을 들어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의견으로는요, 이번 공지 관련 이제 판결은 그 모션 투 스트라이크 SEC의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리플사의 그 페어 노티스가 이기게 되면은 이 관련 판결은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8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죠. 그쵸? 이제 지금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지친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제 이분 비디오 보면 막 10만 명 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리플사가 이기면은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 공정한 공지 자체가 없었으니까 무효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러면 뭐냐? 더 이상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이제 증권 여부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지지만요. 이제 미국 법률상요 두 번 다시 똑같은 문제로 태클을 못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플사 관련 XRP 활용에 있어서 이번 이제 새로운 게리 갠슬러 이제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할지 그게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5월 30일에 게리 갠슬러와의 합의 가능성인데 사실 이거는 의견이 분분해요. 안 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게리 갠슬러가 SEC 의장이 되기 전에 결국 리플 문제는 이제 소송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한 거다. 이제 이런 말하는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게 게리 갠슬러가 이제 말 스타일 보면 능그렁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규제론자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생각할 정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5월 30일 정도까지 기다려보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공판 심리에서 리플사가 공정한 공지에서 이기면은 서머리 저지먼트, 사실 심리 생략 판결이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면 리플사가 이기는 경우가 됐고요. 만약에 이기면은 합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 리플사가 이기는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합의 아니면은 합의 쪽이 더, 아직까지는 제가 조금 높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미 크리스하고 브래드한테 이제 5천억을 주면은 4억 5천만 달러 주면 합의 보겠다, 처음으로 SEC의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두 번째는 이번 리플 소송에서는 XRP 소송은 절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뭐겠어요, 결국 전 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결국 합의로 간다고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거는 결국 게리 갠슬러가 어떻게 XRP 활용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현재 이제 콩그레스, 이제 의회에서도 리플 케이스를 지켜보고 있어서 이제 막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식으로든지 최소한이라도 소비자 보호를 해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SEC 이제 증권이 된다, 이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이제 관련 기사 있으면은 저도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 블록 코노미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이제 SEC가 이제 게리 갠슬러가 연방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인터뷰인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주된 내용이 이제 고객 보호인데, 현재까지 SEC가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저는 믿업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들이 정부 기관이 와서 We are here to help, 이제 이런 말인데, 우리가 도와주러 왔다, 이제 이 말이 결국 앞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너희 지켜보면서 우리 맘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어서 무서워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게리 갠슬러의 말을 항상 상당히 유심하게 지켜보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까지 또 그래요. 여기서 기사 보면은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규제 세부 계획이라든지 이런 말은 아직까지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갠슬러가 중요한 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소식이 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제이 클레이튼 SEC하고 소송하기 직전까지도 리플사하고 미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황을 보면은 리플사와 합의를 못한 거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플사는 이제 핀센이나 재무부에서 XRP가 가상화폐로 인정을 받고 판결을 받았는데, SEC가 이제 자꾸 돈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그 SEC가 좀 큰 거를 많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이 클레이튼이 자기 나가기 전에 한번 너희들 엿대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잘 되면요, 아니면은 이제 이제 리플사가 이기거나 합의가 잘 되면은 당연히 미국 내 재상장이 되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당연히 XRP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가격은 오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 명확성이 있으면요, 그 가격에 있어서는 펌핑적인 측면에서는 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코인키드님께서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차트를 그래도 잘 보시는 분인데요. 남들이 요즘에 이제 유튜버라든지 저희 트위터 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전부 다 외치고 있을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 불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털고 간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짜 이번에 이분 말대로 크게 한 번 털렸죠. 그래서 이분이 보는 관점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여기 first sell off,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스 그 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고래들이 계속 모았다가 여기서 한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재 지금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여기도 베어 트랩, 그러니까 베어 장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다. 아직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관점이고요. 이분 관점을 보면은 이제 한참 많이 남았죠.
저도 이분이랑 이제 의견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이제 다음 영상들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곁들여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XRP 투자자분들 아직은 이번 케이스가요, 이제 충분히 지켜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말 다들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